코너 요새 준비를 하겠어요. 딱히 오해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팩트체크하는 그런 시간? 첫 번째, 한의대 교육과정 중에 재밌었던 과목과 억지로 했던 과목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재밌었던 과목은 해부학이랑 근육학이랑 이제 해부학 실습이랑 한방병리학이라고 해서 병리학이긴 병리학인데 한의학적으로 해석한 병리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는 제일 재미있었어요. 해부학이랑 근육학 같은 경우는 예과 2학년 때 배워요. 한의대가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 총 6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예과 2학년 때 해부학 근육학을 배우고 이때는 이제 전신의 뼈나 근육, 신경, 혈관 등에 대해서 인체에 대한 구조나 기능적인 부분까지 이때 다 배워요. 그만큼 이제 공부할 양도 많은 시기이죠. 그래서 왜 배울 때 재미있었냐면은 전 딱히 이론적인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어쨌든 한의사가 임상에 나가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과 2학년 때 해부학이랑 근육학을 배울 때 좋았던 점은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임상적으로 자주 저희가 손상되거나 아니면 중요하게 작용하는 근육, 신경들을 위주로 배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상 케이스와 연결시켜서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유익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나고 다른 동기들이나 후배들도 다 재밌게 하더라고요, 이 수업은. 그래서 침을 놓을 때는 기본적으로 해부학적 구조물을 알아야 돼요. 혈자리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들 아시죠? 혈자리에 대해서 옛 의사들이 이 부위에 침을 놓으면은 이런 효과가 난다, 이런 거를 정해놓은 게 있는데 30년 전만 해도 혈자리 위주로 침 치료를 했다면은 지금 저희 세대는 근육과 신경 구조를 함께 활용해서 침 치료를 해요. 물론 혈자리도 쓰죠. 당연히 쓰고 이제 근육, 신경 구조도 함께 활용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 환자가 왔다 그러면은 서서 또는 누워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검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은 이게 어떤 근육의 문제구나, 어떤 신경의 문제가 있구나, 또는 어떤 척추 레벨의 문제이구나, 이런 걸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척추 근육이나 신경에 직접 타겟팅을 해서 치료를 하죠. 물론 혈자리 개념의 치료도 몇 개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40년 이렇게 조금 원로 하신 분들과 지금 한의 치료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가 동의보감만으로 치료한다? 이거는 이쪽을 그냥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최소 20, 30년 전부터는, 그 전에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옛 고서만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 이제 해부학적, 근육학적, 이제 신경학적 구조 기능을 바탕으로 침 치료를 하고 있고요. 혈자리도 기본적으로 치료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을 뿐만 아니고 이곳저곳에서도 강의가 많아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사가 주최를 하는 그런 구조 기능학적 그런 강의들도 많아서 정규 교육 과정 외에 욕심 많으신 분들은 따로 강의를 방학 때나 그럴 때 듣기도 하세요. 해부학이랑 근육학을 배워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 때 카데바로 해부 실습을 해요. 카데바라는 것은 이제 의료 발전을 위해서 기증해 주신 시신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저는 피가 무서워서 한의대 가고 싶어요 이러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원래 피를 무서워하는 성격이어서 실습 전에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습 전에 기증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선서나 의례나 이렇게 장례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동기들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의례를 치르고 나면은 이거는 내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성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딱 생겨요. 그리고 실제 카데바는 혈액 안에 있는 혈액을 다 제거하고 부패 방지 작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신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죠. 의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기증해 주신 분들이니까 그에 맞춰서 저희도 엄숙하게 그렇게 실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방병리학,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낀 과목이어서 다른 분들은 이제 공감을 못 하실 수 있어요. 한방병리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병리학을 한방 한의학적으로 해석을 한 과목인데, 그것은 이제 사람이 어떤 체질인가 혹은 질병이 같은 질병이라도 어떤 성향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단을 위해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치료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능성 소화불량이란 것은 한마디로 기관은 멀쩡한데 기능을 못해가지고 나타나는 소화불량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같은 기능성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증상이 생겼냐, 아니면 어떤 특정 음식을 먹을 때 생겼냐, 아니면은 평소에 배가 차갑다고 호소를 하는 사람이고 소화력도 실제로 좋지 않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에너지가 없어서 소화를 못 시키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다 나누어져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즉 같은 증상을 호소하더라도 그 사람의 특성 또는 그 질병의 성향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많이 바뀌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한의학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같은 증상이라도 똑같은 증상을 호소해도 그 사람에 맞춰서 치료가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한의대 교육과정을 모르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동의보감이나 옛고서만 배우시는 줄 아는데, 사실 저희는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적인 해부학, 그리고 이제 현대의학적인 양방 쪽 생리학, 병리학 모두 다 배우고 한의 생리 병리도 다 배워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배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현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대의 치료에 맞춰서 저희 교육과정도 다 바뀌었고, 실제로 지금 임상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 점. 이제 제가 억지로 공부를 했던 과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원전학이라고 옛 고서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이제 옛 고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론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고서도 있고, 두 번째는 임상 케이스를 모아놓은 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임상 케이스를 모아놓은 고서는 어떤 몇천 년 동안 어떤 증상에 또는 어떤 질병에 이 한약이나 약재를 써보니까 이 사람이 낫더라 하는 것 중에 효과가 좋았던 것들만 모아서 모아놓은 게 바로 그 임상 케이스 고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임상 실험의 결과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용 없고 이랬더니 낫더라 하는 것 중에 효과가 좋았던 것들만 모은 게 이제 여러 가지 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임상 케이스를 모아놓은 고서인데, 이 부분은 지금도 많은 한의사분들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몇천 년 동안 쌓인 임상 실험까지는 아니지만 임상 케이스 결과를 모아놓은 책이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고 또 효과도 많이 나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임상 케이스 중에 효과적인 것을 모아놓은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했던 부분은 이런 임상 케이스를 모아놓은 책 말고 다른 이론적이거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은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의료인은 어쨌든 임상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오셨던 환자분이신데 허리가 삐끗하셔서 오시는 환자분이었어요. 바로 전날에. 그래서 이제 허리랑 고관절 쪽에 문제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이렇게 골절 여부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말 그대로 삐끗하신 분이신데 이제 다치실 때 약간 찌릿한 감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신경 다치실 딱 그 순간에 신경을 건드린 거죠.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내려가는 신경 이상 감각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지금 이제 허리랑 고관절 쪽에 이제 침 치료를 하고 있는데 환자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치료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부위라면은 근육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리에 어디 근육 이렇게 놨고요. 이제 고관절 쪽에 어디 뭐 대둔근, 중둔근, 이상근 이렇게 막 근육들 종류를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제 한의대를 다니신 분들은 해부학, 근육학을 잘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구조랑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알아야지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한의대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임상적 강의나 이런 것을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어차피 다들 이 부분은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제 한의대 과정에 좋은 점, 그냥 개인적으로 좋은, 네, 저는 이제 학기 중에 좀 공부 집중을 하고 방학 때는 그래도 좀 내 시간을 갖자라는 주의여서 방학 때마다 진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대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방학 때 딱히 자격증이나 다른 걸 공부를 안 하고 온전히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아무거나 다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저것을 다 해볼 수 있다는 것. 제가 원래 빵순이여가지고 집에 제 자취방에 에어프라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못 먹고 오니까 에어프라이어에 빵을 좀 많이는 아니고 한두 개 정도 구워와서 이제 틈틈이 먹는데, 오늘 좀 잘 된 작품이 하나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맛있겠죠? 에그타르트랍니다. 냠냠, 냠냠, 냠냠. 또 자랑. 비형 칼륨에 이은 저의 한포진 짜잔.